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2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3과목 41번이 되겠고요.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단상변압기의 무부하 상태에서 V1은 204인 오메가 D 플러스 30도 주어지고 있고요. 오메가 앞에 보시면 숫자가 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일고조파에 대한 값을 V1 값을 주고 있습니다. 순식값. 전압이 인가됐고요. I0는 3, 4인 오메가 D 플러스 60도. 역시나 오메가 앞에 1이 있으니까 일고조파. 그 다음에 플러스 0.74인에 3 오메가 D 플러스 180도. 오메가 앞에 3이 있어요. 그럼 3고조파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기기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회로 문제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정연파에서 이 그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정연파를 해석하는데 거기 파트에서 배우는 문제가 우리 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때 무부하손은 약 몇 와트입니까 물어봤죠. 일단 여러분들은 무부하손의 와트에다가 밑줄 하나 그셔야 돼. 자, 그래서 P0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무부하손을. 근데 이제 와트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공식이 누구냐? 유효전력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V1에다가 I0의 코사인의 세타. 이게 이제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압은 1차 전압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I0라고 줬죠. I0라고 준 이유는 변압기가 지금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부하 전류를 우리가 I0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류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 기기 쪽에서는 무부하 전류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여자 전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배웠겠지만 같은 고조파 차수끼리만 전력 V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근데 차수가 다르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3고조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곱을 할 수가 없어요. 전력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압은 1고조파만 주어졌고요. 전류도 1고조파는 있어. 근데 보시면 전류는 3고조파도 있는데 전압에는 3고조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 0.74인 3 오메가 D 플러스 180도는 의미가 없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조파 차수에 대해서만 전력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면 1고조파에 대한 전력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쓰면요. V1, I1, 코사인, 세타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1고조파에 대한 무부하손 와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전압과 전류는 이제 무슨 값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조건 얘네들은요 시조값이에요. 시조값. 우리 회로에서도 시조값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써먹고 있죠. 실제로. 그 다음에 요 세타 값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 위상차를 의미하는 거죠.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로값을 항상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을 무조건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 항상 우리 최대값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압의 순식값을 표현하면요 VM에다가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이 무조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얼마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시조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만 알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볼게요. 1고조파 전압 한번 먼저 보면 사인 앞에 200이 있잖아요. 그 200은 최대값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야 시조값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전류도 마찬가지죠. 자, 1고조파에 대한 전류 얼마 줬냐면 3 사인 줬어. 그럼 사인 앞에 3이 최대값. 그걸 얼마로? 네,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위상차니까 자, 전압의 위상을 얼마 줬냐면 30도였어요. 그래서 30도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은 60도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빼주시면 위상차가 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259.8V, 8W하고 나오겠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259.8W.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2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보죠. 42번 문제. 자,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아까 우리 1회 때도 나왔는데 2회 때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우리 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을 뭐라고 하냐면 약계자 강전기자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자 쪽의 권수는 작게 하는 거고요, 전기자 권선 수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약계자 강전기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계자 이제 강전기자형을 쓰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역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걸 보시게 되면 1, 2번은 맞고요, 3번도 맞아요. 역류 저하 방지. 4번에 보시면 브러쉬로 단락되는 코일 중에 단락 전류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작게 하는 거죠. 우리 1회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항도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단락 전류를 감소, 작게 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은 여기서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자, 전부하시의 단자전압이 있고요, 무부하시의 단자전압보다 높은 직류발전기의 종류를 물어본 거네요. 자, 우리 전압변동률 공식을 아시면 돼. 전압변동률 공식은 우리 이상한 놈분 해가지고요, 작은 놈분의 큰 놈 마이너스 작은 놈 곱하기 100, 요게 바로 우리 큰 놈, 작은 놈, 이상한 놈이 등장하는 전압변동률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V0가 항상 큰데, 일반적인 경우에 V0가 항상 크죠. 이때 전압변동률의 부호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발전기의 종류가 누구예요? 분권과 타여자와 차동복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놈과 요 놈이 또 같을 때도 있어. 같으면 얼마냐면 0이에요. 그때가 이제 나오는 발전기의 종류가 누구냐 그러면 평자가 들어가 있는 수평, 우리 평자가 들어가 있는 평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발전기 종류가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누구냐면 요 놈이 더 큰 거야. 부하를 걸면 전압이 오히려 상승이 돼버리는 발전기의 종류가 있죠. 일명 얘네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네를 변태 발전기라고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직권과 복권과 또 하나 과복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권 발전기의 일종이죠. 바로 과복권. 그럼 문제를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부하시의 단자전압이 무부하시의 단자전압보다 높대요. 얘가 크다는 얘기야. 얘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면 직권, 복권, 과복권이 거기 보기 중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과복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플러스가 되는 거, 0이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다중증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의 수 A와 극수 P 사이에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 M은 다중도입니다. 이 마늘 다자를 쓴 거고요, 병렬의 수를 N배만큼 늘린 거죠. 그러면 다중증권인데 원래의 기본 형태의 중권, 단중증권에서는요, 병렬의 수 A와 극수 P가 무조건 같아요. 물론 브러쉬의 수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중도가 나오잖아요. 다중도가 나오면 우리 다중도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M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M배만 곱해주시면 돼서 A는 얼마냐 그러면 MP가 되시는 거야. 요게 그 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권도 있어요. 파권이 나오면 항상 병렬의 수는 몇 개냐면 우리 쪼꼬파 2를 기억하셔야 돼요. 병렬의 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개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단중 파권일 때 2고요. 만약에 다중도가 들어갔어. 다중 파권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항상 얼마가 들어가냐면 2M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병렬의 수가 2개인데 N배만 잡아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다중증권일 때 병렬의 수 MP, 다중파권일 때 병렬의 수 A는 EM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요번에는 요 단중증권에 대한, 다중증권에 대한 병렬의 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유도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한상의 저항을 R2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R2가 나오면 항상 누구다? 예, 권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있는 권선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대 토크를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할 저항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 또 하나의
라지 R이라는 저항이 사실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우리가 한 상을, 그러니까 우리 유도 전동기는 3상인데 한 상만 끄집어내면요, 요 놈과 요 놈이 실질적으로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R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의 저항이 R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가변 저항이죠. 여기에 권선 내부의 저항 R2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놈과 이 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차 합성 저항을 R2 플러스 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아까 제가 2차 저항을 변화시키면 슬립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 가변 저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변 저항.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R은 어떻게 되냐면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하고 나옵니다. 요거를 S분의 S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R2에다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S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S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식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뭘 물어본 거예요? S분의 1-S의 R2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예,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요 슬립을 갖다가 4% 줘요. 4%. 그때 요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등가 저항, 가변 저항은 2차 저항에 대해서 몇 배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24배예요. 24배. 여기다가 0.04분의 1 마이너스 1 누르면 24배 나와요. 그 다음에 5% 줬을 때 몇 배냐고 물어봐. 5% 주면 0.05분의 1 마이너스 1 눌러서 19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6번 한번 가볼게요. 자, 46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요, 부하 전류의 분담 물어봤죠. 자,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 부하 분담 B 하고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합성 용량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얘가 됐든 무조건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자, %ZA분의 %ZB가 됩니다. 요 PB분의 PA가 부하 전력 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담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놈을 갖다 우리 한번 요렇게 낸 적이 있어요. 전류비로 IB분의 IA로 출제자가 한번 요렇게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공식 자체를. 그럼 보세요. 얘가 분담 전력이고요. 얘가 정적 용량. 그럼 얘네들은 문자를 보시면 BBAA가 들어가 있으니까 용량끼리는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용량은 비례. 문자의 위치가 같으면 비례입니다. 비례하고. 자, 이번에는 용량과 임피던스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B인데 여기 A가 왔죠. 여기 A인데 B가 왔죠. 역수 관계가 취해졌잖아. 그래서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 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비례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자의 위치가 위아래가 바뀌면 반비례, 같으면 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반비례가 관계가 되느냐? 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임피던스 안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L값이 존재하는 거죠. 항상 그 L이라는 건 나쁜 놈의 L이야. 그러면 L값이 만약에 작으면 작아질수록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작으면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손실이 크면 용량은 작아지는 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량끼리는 비례하지만 용량과 임피던스는 우리 L 성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비례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몇 번이 있냐면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요거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숫자 넣어가지고 부하분담비를 계산해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자, 스텝모터의 장점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스텝모터는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그 펄스 수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 수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좋고 누적된다고 했는데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게 정답이 2번인데요. 요거 특징들이 정말 많아요.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상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틀린 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속이 용이하고 정력점 및 변속이 쉽고 피드백 없이 오픈 루프로 손쉽게 속도 및 위치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스텝 모터를 이용한 대표적인 물건이 누구냐면요. 뭐 전동기도 있겠지만 그 스텝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식당 가시면 오토바이라네. 그 로봇가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스텝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얘가 센서를 작용해 가지고요. 그 높이만큼 식당의 책상, 그죠? 그 상 위치를 조절해가지고 그 배달을 딱 해주죠. 로버트가. 뭐 그런 겁니다. 자, 48번 갈게요. 자, 48번 보시면 380V 60Hz 4극 10kW 삼성 유도 전동기에 슬립을 4% 줬고요. 전원 전압을 10% 낮추는 경우 슬립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슬립과 전압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슬립과 전압은 항상 제곱의 반비례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또 하나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토크하고 전압입니다. 유도기에서 제곱에 항상 비례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지금 요건데 지금 보시면 전압이 380V를 줬고요. 그리고 그때 슬립이 4%래요. 전압을 10% 낮췄을 때 슬립이 어떻게 되냐? 나머지 조건 필요 없고요. 전압과 슬립 관계만 찾아주시면 돼. 자, 처음에 슬립이 몇 프로? 4%였습니다. 전압을 얼마 줬다고요? 380인가요? 예, 380에 제곱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압을 어떻게 했어요? 10% 낮췄대. 자, 그때 슬립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걸 S 다시로 놓겠습니다. 자, 10% 낮춘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80V는 100% 다 걸린 전압이니까 여기다가요 10% 빼면 얼마야? 90%. 그래서 0.9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압은 제곱에 슬립이 반비례니까 제곱을 취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크로스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S-는 어떻게 돼요? 자, 요 놈이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그래서 380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네들은 다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380 곱하기 0.9 전체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예요? 4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안쪽에 곱해서 분모, 바깥 곱해서 분자, 번분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얘도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을 취해주시면 돼. 그리고 곱하기 4 해주시면 되죠. 단 얘가 분모로 오겠죠. 380 곱하기 0.9 그 다음에 얘가 분자로 가겠죠. 380. 자,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4.9% 정도 나옵니다. 4.9%.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 되시는 거예요. 4번.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전압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10% 저하. 그럼 슬립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보다는 더 커진 거죠. 4.9. 그래서 4보다 큰 거 찍으면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시는 거예요. 1, 2번은 나가리죠. 나가리.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회 때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두 개는 값이 문제 조건에 있는 값보다 크고 두 개는 작고 그러면 한쪽을 버리고 한쪽에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삼성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기동 시 2차정을 2배 했을 때 최대 토크 물어봤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비례추이. 슬립과 2차정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2배 되면 2차정이 2배 되면 슬립도 2배인데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불변이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뭐 불변이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갈게요.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정출력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한 속도 제어법 물어봤죠. 우리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계좌 제어. 자, 두 번째가 전압 제어가 있고요. 전압 제어법. 세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저항 제어법이 있죠. 요게 우리 3가지가 바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좌 제어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출력이 일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정출력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 있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계좌 제어. 정출력 제어를 계좌 제어라고 합니다. 우리 전압 제어는요. 정토크 제어라고 불러. 정토크 제어.
그래서 얘는 특징이요.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온전율이 좋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저항 제품이 이제 저항 제품 손실 자체가 크니까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 제어법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레오너드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누구냐면 일그너 방식이 있어요. 일그너 방식. 그래서 일그너 방식은 우리가 이제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정밀한 속도 제어에 요구되는 곳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그너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플라이휠이라는 걸 설치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또 플라이휠이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1번 한번 가볼게요. 51번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직육이 분권 전동이 나왔고요. 전기자 전류가 10A래요. 자, 분권 전동이 나왔고요. 전기자 전류가 10A, I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크를 갖다가 5Nm 줬어요. 5Nm 줬고요. 발생하고 있고요. 이 전동기의 계좌의 자속이 감소했대요. 80%, 0.8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1이었겠죠. 100%. 전기자 전류는 이때 12A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증가. 다시라고 할게요. 이때 토크는 얼마로 변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아까 제가 그 토크 공식 하나 관계식을 1회 때 잡아드린 게 있는데, 이거예요. 토크 T는 K파이의 IA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K는 상수니까 날리면 토크하고 자속 곱하기 IA는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푸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비례식 써볼게요. 자, 토크가 지금 5잖아요. 그럼 5일 때. 자, 5일 때. 자, 파이는 1이었고요. 100% 걸린 거니까 IA가 10. 자, 그때 자 T-를 구하는 거죠. 그때 자속은 얼마예요? 1에서 80% 감소, 0.8로 감소 곱하기 전류는 12A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하면 되죠. 그래서 T-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분의 나머지 다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0.8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되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4.8 나옵니다. 4.8 뉴턴 메타가 답이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52번 한번 가볼게요. 자, 52번도 우리 변압기 쪽 결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데라바류 아까 1회 때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자, 권수비가 A인 단상 변압기 세대가 있고요. 이것을 1차에 델타, 2차에 Y 결선을 했대요. 3상 교류평형 회로에 접속했을 때, 자, 일단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52번인데, 자, 1차가 지금 무슨 결선이냐면 이렇게 델타 결선돼 있답니다. 델타 결선.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 있답니다. 이게 1차. 자, 2차가 무슨 결선이에요? Y결선. 이게 Y결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2차죠. 항상 1차와 2차 사이는 뭐가 존재해? 권수비 A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인데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여기를 V라고 했대요. V. 여기가 V볼트예요. V볼트. 그 다음에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mpere라고 했고요. Iampere. 그때 1차 측의 단자 전압이 선전류가 얼마예요? 여기에 1차 측의 단자 전압이 누구예요? 성간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얼마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또 얼마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개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권수비 공식을 아셔야 돼. A는 뭐예요? 전압비가 V2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전류비는 반대라서 I1분의 I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가역 정리, 우리 기기 시간에도 변압기 쪽에서 권수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환을 해보죠. 자, 일단은 뭘 갖고 풀 거냐면 데라바류를 또 알고 계셔야 돼.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의 매 회차 나오죠. 데라바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델타에선 전압이 같고 Y에선 전류가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델타에서 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전류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루트 3배만큼의 선전류가 크고요. Y결선에서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전압이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선간 전압이 루트 3배가 크죠. 자, 그럼 이걸 안 상태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압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Y결선에선 전류가 같이 전압은 다르죠. 선간 전압이 크죠.
상전압은 몇 배 작아? 루트 3배.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전압을 볼 건데 V1은 A 곱하기 V2잖아요. 그래서 요 상전압에다가 권수비 A를 곱하면 1차 측에 걸리는 상전압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걸리냐면 루트 3분의 A의 V가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으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여기 얼마 걸리냐면 루트 3분의 A V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실제. 자, 그러면 이제 전류 따져볼게요. 자, 전류는 제가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자, Y결선에서는 뭐야? 전류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도 얼마야? I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 상전류, 1차의 상전류는 델타 결선의 상전류는 얼마 걸리냐 이거야. 그럼 I1을 구해야 되니까 I1은 A분의 I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전류는 A분의 I가 걸리는 거죠. 요 2차 전류를 권수비 A로 나눠야 1차의 상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바꿔야지 상에서 선으로 바로 못 가요. 상에서 상으로 오는 거야. 그걸 상을 다시 선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지 전류가 다르잖아.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니까 얘는 얼마예요? 루트 3배 A분의 루트 3의 I가 흐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답이 되시는 거야. 요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자, 5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전압 먼저 볼까요? 루트 3분의 AV. 그 다음에 A분의 루트 3I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한번 가볼까요? 53번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요. 자, 삼상 전원 전압이 220V고요. 삼상 반파 나왔어요. 정류회로. 각 상의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0도로 하면 순정보아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물어봤어요. 출력 전압은 우리 직류 전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파래요? 삼상 반파예요, 전파예요? 반파예요, 반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삼상 반파 나왔을 때 ED값, 직류전압 ED값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얼마냐면 1.17의 2에다가요. 각도가 나오면 항상 코사인 알파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얘가 각도가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입니다만 SCR에 점호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알파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요 2는 무슨 전압이냐면요. 이걸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기준 잡았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간전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요 이렇게 되죠. 1.17에다가 우리 성간전압을 얼마로 나눠야 상이 나오는 거야? 성간전압을 2L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눠야 우리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는요 거의 얘가 나와요. 얘가. 그리고 얘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얘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전원전압이 무슨 전압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전원전압은 성간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전원전압, 성간전압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원래는 이제 요게 잘 나오는데 요번에 요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죠. 1.17에다가 루트 3분의 2L이. 2L이 얼마냐면요. 220이죠? 220V. 전원전압, 성간전압. 코사인. 몇 도요? 60도.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74.3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거기 답에 보면 전항 정답 이렇게 돼 있죠.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상전압 기준 잡아서 220을 넣고 코사인 60도 눌러주시면 1번이 나오는데 지금은 분명히 전원전압이라고 출제자가 줬기 때문에 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아니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얘는 모두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정답. 그러니까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플러스 1이에요. 무조건. 50개가 맞았다. 그러면 플러스 1에서 60개가 합격이 되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 전항 정답이니까. 예, 이런 문제가 60개 나오면 다 합격돼요. 전 국민이 전체 시험 응시자가 다 합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자, 이게 한 문제라도 나오면 합격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전파가 있죠. 전파 나오면 무조건 몇 배냐면 여기다 2배만 하시면 돼. 2배. 그래서 얘는 전파 나오면 상전압 기준 잡아서 2배 하면 2.342에다 코사인 알파 되는 거고요. 요거 여기다가 1.17 루삼 1.17을 루삼으로 나눠서 다시 2배를 때리면 1.35의 2의 코사인 알파 나와요. 그건 이제 성간전압 비중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얘는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유도자용 동기발전기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자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주파 발전기예요. 고주파 발전기. 그래서 얘가 이제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에 쓰는 발전기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고주파 발전기 나오는 건 딱 3가지예요. 자, 어떤 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가요, 주파수를 물어봐요. 그래서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에 사용되는 발전기,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고정자가 누구냐 이거죠. 고정자. 그 다음에 회전자가 누구냐, 이거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정자는 누가 고정자면요, 계자와 전기자가 고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는 유도자용을 쓰죠. 유도자용. 이 3가지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계자극과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가도록 하고요. 삼성 동기발전기 여자전류 10A에 대한 단자전압이 줬어요. 단자전압을 우리 성간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 줬냐면 1000루트 3V 줬네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 줬어요. 단락전류가 IS가 얼마냐면 50A. 그때 뭐 물어봤냐면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죠. ZS 값.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 법칙이에요. IS 어떻게 구하냐면 ZS분의 2가 되시는 거야. 근데 이때 2는 이제 상전압이고요. 성간을 주면 루삼을 나눠주셔야 돼. 무조건 우리 Y결선이기 때문에 동기기가.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단락전류는 이제 주어진 거니까 요거 물어봤으니까 이항을 해야죠. 그래서 ZS는 뭐예요? IS분의 2. 그럼 IS가 뭐야? 50A죠. 근데 얘는 상전압. 주어진 건 성간. 그래서 1000 루트 3을 갖다가 얼마로?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요. 50분의 1000이니까 몇 옴? 25옴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들어갑니다. 자, 56번은 요거 제가 기출문제 3문제가 있는데 3문제 답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동기발전기에서 무부와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가 IF0고요. 전격부와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를 IF1. 삼상 단락 전격전류에 대한 여자전류를 IFS. 단락비 물어봤죠. 자, 우리 이 단락비는요, 원래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이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단락비를 물어보는 전류값만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얘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첫 번째가요, I2분의, 요거 실제 소문자로 나왔더라고요. 보기가 I2분의 I1.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IF2- 분의 IF-.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이 누구냐면 지금 나와 있는 IFS분의 IF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락비 물으면 전류비 가지고 물어보는 건 3개밖에 없어요. I2분의 I1, IF2- 분의 IF-, IFS분의 IF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S분의 IF0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 IFS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단락 전류의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를 의미해요. 단락 전류에 대한, 삼성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분자에 있는 IF0가 무부하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필요 없고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갈게요.
자, 57번은 변압기 습기를 제거. 우리 온도차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 온도가 차가우니까 결로 현상이 일어나죠. 뭐 유리창에 막 습기가 고여 있고 물기가 이제 우리 참이슬이 고여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습기를 갖다 제거할 때 절연을 향상시키는 건조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다 맞아요. 근데 건식법이라는 건요, 그 냉각 방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 습기를 제거하는 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돼요. 이 냉각 방식의 종류입니다. 냉각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58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극수를 20극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를 60Hz 줬고요. 그 다음에 삼상 동기발전기 줬어요. 우리 삼상 동기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는 무조건 항상 나오면 Y결선입니다. 삼상 Y결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권선이 2층에 중권으로 감았다는 얘기고요. 두 개의 층으로 감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자의 슬롯수가 S인데 180개. 그죠? 구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 슬롯 내부의 도체수가, 자, 슬롯 내에 도체수가 몇 개냐면 10개래요.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 피치는 7슬롯이 있대요. 이중 성연결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중 성연결선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성연결선이 Y결선인데 우리 원래 기본적인 Y결선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권선이 또 있고요.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중이라는 건 두 겹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Y결선이 권선이 이렇게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서 Y결선이 되는 거죠. 이걸 이중 Y결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간전압이 3300V, 여기서 성간전압이 3300V라고 주어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본파 유효자속이 자수파이를 물어봤어요. 자수파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베타값 줬네. 베타값. 예, 주어진 게 엄청 많습니다. 9분의 7. 자, 그러면 자, 이게 조금 구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오른쪽을 좀 지우고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버려야 돼요. 예, 이런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표현할 거냐면 기전력 공식을 잡을게요.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뭐야? 4.44 K 오메가 FM 파이가 되시는 거야. 자, 이 파이 물어본 거예요. 이항하면 돼.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요? 다 넘겨서 나눠주시면 돼. 자, 4.44 K 오메가 F M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2는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 2는 상전압인데 지금 주어진 게 뭐야? 성간전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Y결선이니까 루트3 나눠줘야 돼. 3300V를 얼마로? 루트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44 자, 곱하기. 자, K오메가가 안 주어졌어요. 권선계수. 자, 그 다음에 요 N은 권수입니다. 주파수 보이나요? 주파수는 좋네. 60Hz. 자, 요건 좀 이따가 60을 넣을 거고요. 얘하고 얘를 구하셔야 돼. 자, 권선계수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우리 권선계수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권선계수는 원래 공식이요. 단절권계수에다가 분포권계수를 곱한 게 권선계수예요. 근데 단절권계수가 또 없어. 분포권계수도 없어. 그걸 각각 또 구해서 곱한 다음에 구한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단절권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이 아까 한번 이럴 때 정리해드렸어. 우리 어디 가고 싶다? 사이판. 기계에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사이판밖에 없어. 그래서 사이판인데 뭐 타고 가냐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거야. 예전에 한번 개콘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 값이 얼마냐면 여기 주어졌어요. 요게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에요. 극피치분의 코일 피치. 피치가 간격입니다. 요거 넣으시면 돼요. 9분의 7. 자, 그래서 9분의 7 파이 하면 돼요. 자, 요거 번분수 하면 사인에 18분의 7 파이가 되는 거고요. 파이는 180이니까 요거 나누면 10. 그래서 사인에 70도.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요. 제가 눌러보니까 0.939 나오더라고요. 0.939.
939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누구 구해야 되냐면 분포권 계수 구해야 돼요. KD. 이것도 아까 제가 공식은 잡아드렸어. 그래서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분자는 무조건 2분의 1. 그 다음에 Q 사인 2M분의 2MQ분의 파이 요거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열었죠? 싸 2판인데 상수, 친구 상수 데려가고 상수 친구가 뭐라고 그래? 여행사 끼고 하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자, 분자는 변함이 없어. 2분의 1이야. 자, Q 값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매금 매상등 슬로스인데 얘를 안 줬단 말이에요. M은 상수죠. 상수는 몇 상이야? 3상. 주어졌어. 3 넣으면 돼, 여기다가. 자, Q를 안 줬으니까 Q를 또 구하러 가야 돼요. 자, 여행사 Q 어떻게 구하느냐?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게 원래 단독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지금은 단독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죠. 자, 극수가 20이고요. 상수는 무조건 몇 상이야? 3상. 슬로스가 몇 개냐면 180개.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60분에 180이니까 3 나오죠, 3. 그래서 여기다 3 넣으면 돼요. 3 사인에다가 몇 분의 파입니까? 요것도 3이고 요것도 3이죠. 3, 3, 9,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각도니까 못 구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6 사인에다가 18분의 파이분의 1이에요. 이때 파이는 180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사인은 10. 1 나누기 6 사인 10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르면요. 0.959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 두 개 곱해. 그래서 0.939 곱하기 0.959.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얼마야? 제가 눌러봤는데 권선계수가 여기 얼마냐면 0.9 나오더라고요. 대략 0.9. 네, 이거 누르시면. 그래서 여기다 0.9를 넣어주시고요. 주파수는 아까 60이라고 그랬죠? 예. 자, 마지막 하나 이제 문제가 남았어. n을 구해야 돼, n을. 여기서 n은 누구냐면요. 권수예요, 권수. 우리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있죠? 자속의 변화가 있다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때 기전력은 권수에 비례한다. n이 권수입니다. 근데 이 n의 이름은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 요 n은요. 한상당 권수예요. 한상당 권수. 이름이 또 중요합니다. 한상당 권수.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 총도체수를 갖다가 총도체수를 상수로 나누고요. 왜냐하면 총도체수를 상으로 나누면 3상이잖아요. 3으로 나누면 한 상당이 나오잖아. 그리고 권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병렬의 수를 또 한 번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한 상당에 대한 권수가 나오는 겁니다. 병렬 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외워. 상병이 총 들었다. 상병총 하고 외우는 겁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총도체수 구할게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슬롯하고요. 이 슬롯 내의 도체수를 일단 곱해야 돼. 이게 총도체수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구멍수가 180개인데 그 구멍 하나하나 안에는 도체수가 10번 감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180 곱하기 10 한 다음에 자, 2층권으로 감았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층으로. 이런 식으로 감는데 두 개의 층으로 돼 있다 이거야. 이 얘기가. 그럼 2를 곱해야지. 그 다음에 상수 3으로 나눠야 한 상당이 나오고요. 우리 2층권은 병렬의 수가 몇 개? 두 개의 층으로 가면 쓰니까 두 개야. 결국에는 얘하고 얘는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슬롯수하고 슬롯 내 도체수 곱한 다음에 상수만 나눠주시면 돼. 그럼 어쨌든 간에 요거 나누면 6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600 나오나요? 예, 권수가 그래서 600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뭐가 하나 잘못됐다. 여기 제가 잘못했네. 요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요거 슬롯수하고 슬롯 내 도체수를 곱해야 총도체수가 되는 거고요. 상수를 나누면 한 상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의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층으로 감았잖아. 그래서 2를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아까 이중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값에 대한 값을 구하셔야 돼. 이중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2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눠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2층권으로 감았으니까 병렬의 수 두 개, 2층권을 얘기할 때에 그 두 개를 나눠서 한 개 층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중성형이니까 한 개 값을 구하려면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중성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성형. 그래서 2로 나눈 거죠.
그래야만이 한 상당 권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나누면 60이고요. 600이잖아요. 그래서 600을 4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얘가 150 나옵니다. 150. 눌러보시면. 예. 그래서 600을 4로 나누면 그렇죠. 1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150.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0.053 웨버 하고 나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에 있습니다. 아우, 장난이 아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아무튼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59번 갑니다. 자, 59번은 이쪽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9번을 보시면 일반적인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지금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 구조가 견고하여 권선형에 비해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농형은 펌프 모터 있죠. 그런 곳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대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권선형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 보시면 이방향성 3단자 사이드스톱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양방향이라는 건요, SCR이 원래는 이제 그 삼각형이 한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향이 전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서 단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병렬식으로 이렇게 옆병렬로 하나 사이드스톱을 하나 더 걸면 여기 이제 단자가 있는데 양방향이 되는 거고 쌍방향이 되는 거고 다리가 3개에서 쌍방향 3단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트라이액이죠. 그래서 참고로 외우는 방법은 AC가 들어가면 양방향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의 트라이액.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 문제를 다 풀어드렸고요.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항상 뭐 회차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고요. 나머지 18개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개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느끼시는 게 좀 저한테 항상 매번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이번 회차는 좀 어려웠다, 이번 회차는 쉬웠다.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격률도 매년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가 어렵다 쉽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하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지, 아까처럼 막 뭐 거의 10분 걸렸나요?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눈 보고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3회 문제풀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